예, 드디어 부자생물학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일롱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부터 트랜슬레이션, 일롱게이션은 전체적인 모양새는 어디 나왔었죠? 여기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있었잖아요. 4페이지에 그러니까 먼저 트랜슬레이션, 일롱게이션은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가 완전히 만들어져서 스몰 서브유닛과 라지 서브유닛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AUG 코돈의 tRNA가 아미노아시드 tRNA가 이렇게 오는 과정까지 여기 이제 메타이오닌이 촬징되어 있는 tRNA가 오는 것까지가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이었고, 일롱게이션은 두 번째 tRNA, 여기에 아미노엑시드가 붙어있는 촬징되어 있는 tRNA를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는 EFTU라는 일롱게이션 팩터가 관여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EFTU가 tRNA를, 아미노아시드 tRNA를 두 번째 자리에 데리고 들어오면 이게 1번 과정이고, 2번 과정은 뭐였죠?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 이건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라이보솜이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겠죠. 그리고 세 번째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는 여기에 두 번째 아미노엑시드에다가 첫 번째 메사이오닌을 이렇게 옮겨주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오른쪽이라기보다는 mRNA의 3' 쪽으로 한 단계, 그러니까 정확히 세 뉴클레오타이드만큼, 이렇게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만큼 오른쪽으로 트랜스로케이션 되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EFG라는 아이가 관여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과정이 계속 EFTU에 의해서 아미노아시드 tRNA가 들어오고,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 옆으로 한 코돈 세 베이스 이동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일롱게이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각각에 이 아이들이 EFTU가 아미노아시드 tRNA를 불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혹은 라이보솜이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혹은 EFG가 트랜스로케이션 하는데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퓨로마이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할 텐데, 하나만 들으면 사실은 세 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EFTU가 아미노아시드 tRNA를 라이보솜 안으로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EFTU가 아미노엑시드를 여기 tRNA라고 합시다. 첫 번째 tRNA가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 tRNA를 이쪽으로 아미노아시드 tRNA를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실험은 어떤 걸 쓸 거냐 하면요, 필터 바인딩 어세이를 할 거야. 필터 바인딩 어세이 기억나요? 필터 바인딩 어세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필터를 하나 넣는데 뭘 넣어주냐면 라이보솜이 있고요. 라이보솜이 있고, 그 다음에 tRNA가 있고, 그 다음에 mRNA가 있었어요. tRNA와 mRNA는 사이즈가 작아서 이 필터를 그냥 통과하는데 라이보솜은 너무 커서 통과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mRNA와 tRNA가 라이보솜과 함께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도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여기에 첫 번째 첫 번째 아미노아시드 tRNA에다가 모두 다 여기에 아미노액시드 메타이오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타이오닌이 있으면 얘를 레이블을 하는 거예요. 얘를 레이블. 그러면 지금 실험 조건은 뭐냐면요. 라이보솜이 있고요. mRNA가 있고 레이블된 tRN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코돈이 맞으니까 이 레이블은 어디에 있냐면 라이보솜과 같이 있겠죠. 그럼 필터 위에 걸릴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코돈에 해당하는 안티코돈 시퀀스를 갖는 tRNA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미노아시드 tRNA를. 이건 레이블 안 된 거예요. 레이블 안 된 거.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는 것은 EFTU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퓨로마이신을 준비해요. 오케이? EFTU가 아미노아시드 tRNA를 이쪽 사이트로 A 사이트로 데리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려면 일단은 EFTU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당연히 실험을 EFTU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을 보면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EFTU를 안 넣어주고 요렇게 라이보솜, tRNA, mRNA 그리고 라이보솜 이 첫 번째 tRNA는 레이블이 되어 있어요. 레이블이 되어 있다면 근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고 실험하냐면 EFTU를 안 넣어줘요. 안 넣어주고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아미노아시드 tRNA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퓨로마이신을 여기다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리 가려면 EFTU가 필요하잖아요. EFTU가 없으니까 얘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퓨로마이신은 쉽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면 얘가 라이보솜의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에 의해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퓨로마이신이 이 메타이오닌 레이블 되어 있는 거를 데리고 슉 빠져나오게 되겠죠.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이블이 퓨로마이신에 아미노액시드가 붙으면서 레이블이 퓨로마이신 쪽으로 여기에 아미노액시드가 붙으면서 여기 레이블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레이블이 옮겨지겠죠.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필터 바인딩을 하면 이 아래로 레이블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EFTU를 넣고 실험을 하면 먼저 사실은 아까도 얘를 먼저 넣고 반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퓨로마이신을 넣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넣어도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퓨로마이신 넣으면 이게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미노아시드 tRNA랑 EFTU를 같이 넣어줘요. 같이 넣어주면 EFTU가 이 안으로 넣어주겠죠. 이 아미노아시드 tRNA를 이 안으로 넣어줘요. 이 안으로 넣어주면 물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옮겨주고 하더라도 그 다음 트랜스로케이션이 안 된 상태라 여기에 아미노아시드 tRNA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퓨로마이신을 넣어도 이 레이블이 퓨로마이신 쪽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이 레이블은 어디에 남아있냐면 이 라이보솜 컴플렉스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아미노아시드 tRNA를 두 번째 A 사이트로 넣어주는 데에는 EFTU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제가 하는 이 얘기가 EFTU가 아미노아시드 tRNA를 이리 불러 넣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것만으로 여기 넣어준다라는 것을 100%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EFTU가 아미노아시드 tRNA를 이 안쪽으로 넣어준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있을 텐데 그 논문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을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실험들만 실어서
이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거라 여러분들은 이 실험만으로는 EFTU가 아미노아시드 tRNA를 여기다 넣어준다라고 100% 보장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EFTU가 아미노아시드 tRNA를 이 자리에 넣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는 충분히 돼요. 오케이? 간단하죠? 그러면 두 번째, 라이보솜이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가 있다. 라이보솜이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은 사실은 이거 자체예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놔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퓨로마이신을 넣으면 퓨로마이신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퓨로마이신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퓨로마이신 말고는 아무것도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퓨로마이신 말고는 그냥 이 라이보솜에다가 mRNA, tRNA 이렇게 되어 있는데 퓨로마이신만 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메사이오닌 레이블 되어 있던 것이 퓨로마이신으로 옮겨져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어떠한 어디셔널 팩터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라이보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퓨로마이신을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그냥 요 세팅에서 레이블된 아미노아시드 tRNA, 라이보솜, mRNA 요 상황에다가 퓨로마이신을 넣었을 때 이 레이블이 퓨로마이신 쪽으로 옮겨오면서 이것도 역시 아래로 떨어지겠죠. 레이블이 요것만으로 봐서도 라이보솜 자체가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이해 가나요? 너무 간단하죠? 예, 간단해요. 물론 다른 실험들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실험들까지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퓨로마이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로케이션 얘기해 볼게요. 트랜스로케이션 여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페이지를 보시면 일롱게이션의 스텝 3 트랜스로케이션 프로세스 requires elongation factor EFG라는 아이가 필요하고요. EFG 그래서 예 트랜스로케이션은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원래 앞에는 이쪽에 tRNA가 존재했죠. 이쪽에 아미노아시드 tRN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아미노아시드 tRNA를 넣어주느냐 아니면 퓨로마이신을 넣어주냐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오냐면 여기에 t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액시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EFTU가 이거는 아미노액시드 1번이라고 합시다. EFTU가 tRNA에 아미노액시드 2번을 EFTU가 넣겠죠. 넣으면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라이보솜에 의해서 이 아미노액시드 1이 이쪽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미노액시드 1이 들어갈 거고요. 이 자리는 지금 이제 비어있는 상황이 되겠죠. 비어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에다가 EFG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EFG가 트랜스로케이션을 유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이 상황은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아미노액시드 1에 레이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tRNA 아미노아시드 tRNA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 여기에서 두 번째 아미노 액시드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EFTU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아미노 액시드가 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옮겨갈 거라고. 옮겨간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로마이신을 넣어줘요. 피로마이신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피로마이신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tRNA가 있고 아미노 액시드 2번과 1번이 연결되어 있는 이 tRNA가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잖아요. 차지하고 있으니까 피로마이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피로마이신을 넣어도 그냥 필터에 이 레이블이 그냥 걸려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EFG를 넣고 그 다음에 피로마이신을 넣어줘요. EFG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상황으로 라이보솜이 요만큼 세 베이스 다운스트림을 이동해요. 이게 트랜스로케이션이잖아. 그렇게 되면 지금 요 P 사이트에 아미노아시드 tRNA인데 아미노아시드가 두 개 붙어 있는 요걸로 EFG가 이렇게 트랜스로케이션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피로마이신을 넣으면 요 자리에 피로마이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미노액시드 1, 2가 이쪽으로 피로마이신을 넣어주면서 피로마이신이 떨어지면서 레이블이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오케이? 이해가나요? 예. 그러니까 EFTU의 역할 그리고 라이보솜의 역할 또 EFG의 역할을 피로마이신과 이렇게 넣는 순서 뭘 넣고 뭘 넣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알 수 있는 실험이 돼요. 물론 EFG의 역할을 보는 실험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8.26을 한번 보세요. 18.26 지금 9페이지 18.26이에요. 18.26 18.26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상황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긴 tRNA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RNA이고 아미노액시드 2, 아미노액시드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 5', 여기에 3'.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레이블을 할 거냐면요. RNA에 레이블을 해요. RNA에 여기다가 5' 끝쪽에다가 레이블을 하는 거예요. RNA 레이블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RNase 이게 뭐라 그랬어요? RNase 3 이게 RNase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8.26에 그 라이보솜이 4개 그려져 있잖아요. 왼쪽 위에 거 보는 거예요. 왼쪽 위에 거가 이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RNase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RNase 3라고 옆에다가 3라고 쓰세요. RNase 3는 뭐냐면 RNA를 자르는 엔자임인데 이 3가 의미하는 게 3' 끝쪽부터 이렇게 잘 나오는 엔자임이라는 거예요. 잘라내는데 RNase라는 것도 엔자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보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RNA가 이렇게 있을 때 RNase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부피가 있을 거잖아요. 부피가 있으니까 얘를 잘라 나오더라도 정확히 여기가 두 번째 코돈이라면 여기까지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밖에 못 잘라. 얘가 이렇게 RNase가 이렇게 부피가 있으니까 스테릭 힌드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RNA를 여기까지만 잘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이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 그 다음에 이걸 다 합치한 다음에 죄를 걸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EFG 여기 이제 GTP는 나중에 얘기하고 EFG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오른쪽으로 세 베이스 이동해요. 세 베이스 이동하면 요게 세 베이스면 요게 세 베이스 이동하면 똑같이 EFG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RNA로 잘라요. RNA로 3로 자르면 요것도 역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느 부분까지만 자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EFG를 넣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뭐 25다 라고 하면 EFG를 넣고 그 다음에 RNA를 자르고 나니까 정확히 길이가 28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EFG를 넣으면 오른쪽으로 3' 쪽으로 정확히 더 라이보솜이 3베이스 이동을 하니까 RNA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의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거. 그러니까 남아있는 길이가 더 길어지는데 그 길이가 정확히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EFG가 라이보솜을 정확히 RNA의 3' 쪽으로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만큼 정확히 이동시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예. 여기서도 역시 EFTU도 그렇고 EFG도 그렇고 똑같이 GTPage예요. GTPase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IF2도 마찬가지고 GTP가 바인딩하면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GTP가 바인딩 안 돼 있는 거랑 GTP가 바인딩하면 모양이 달라지고요. 모양이 달라지면 이 프로틴이 붙을 수 있는 프로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프로틴에 가서 얘가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는데 여기서 바인딩하기 위해서는 GTP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는 GTP가 하이드롤리시스 돼서 원래 모양이 해체가 돼야 돼요. 원래 모양이 해체되면 그 다음에 얘가 일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른 데 가서 GTP를 얻어서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 GTPage는 무조건 GTP가 바인딩되면 뭔가 일을 해요. 일을. 그래서 액티브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GDP가 바인딩되어 있으면 혹은 비어 있으면 인액티브한 상태라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GTPage는 어쨌든 GTP가 바인딩되어 일을 하는 형태에서 일을 못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가 GTPage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GTP가 있어야 되지만 얘가 GTPage에 의해서 잘려야 여기로부터 떨어져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모든 GTPage는 그 GTPage의 작용이 뭐냐, 기능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든지 다 리사이클이에요. 이 엔자임이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엔자임이 리사이클 되기 위해서는 GTPase 액티비티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 트랜슬레이션 과정도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은 이번 학기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더 좀 재미있게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어떤 부분을 좀 부족해 하는지 어떤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지 뭐 물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왔으니까 여태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좀 어려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면서 얘기를 하려고는 하지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장소에서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뭐 다시 돌려보고 그럴 만한 성의를 가진 학생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고 해서 이해를 하려고. 근데 저한테 질문도 한 번도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많이 아쉬워요. 이런 강의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강의를 일단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이제 2학년들 걱정을 많이 해요. 보통 1학년 때는 이제 전공을 거의 안 듣고 뭐 일반 생물학이나 듣고 2학년 때 와서 이제 전공을 제대로 많은 과목들 전공 필수도 많고 과목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한 과목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로 그 강의를 소화했을까 이게 잘 소화가 안 된 상황에서 또 3학년에 오고 또 4학년이 되면 이 학생들이 그런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내가 노력해봐야 이 분야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버리면 내가 여기에 이제 생명과학 분야가 흥미가 있고 내 적성에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지 않으면 결론은 재미없고 정말로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여긴 내 적성이 아닌가 보다 라고 결론 날 수 있어서 사실은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명과학이 재밌구나 이렇게 무조건 디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 시험을 보려면 많이 외워야 되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구나. 워낙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뭐 다 이해하고 또 까먹고 다음에 또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금방 그 생각들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에 대해서 이해하고 외우고를 좀 반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일일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체크해 주지 못하는 점 하여튼 좀 뭐랄까 너무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내년에는 백신 치료제가 나와서 이 상황이 좀 종식이 될지 아니면 지금 또 특히 진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 만나서 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곧 또 방학이죠. 사실은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몇 가지만 잔소리 같은 얘기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보통 대면 강의를 하면 잔소리 많이 하시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짧고 그러니까 정말로 전공에 관련된 공부만 딱 하고 끝나는 상황이라서 오늘 제가 아쉽게도 제가 생각해도 이번 학기에 그렇게 대면으로 했던 것보다 더 충실히 강의는 못한 것 같아요. 강의 시간도 좀 짧았고 더 길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 제 방이거든요. 제 방에 이거 놓고 그냥 제 책상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잔소리하기로 했죠. 이제 곧 방학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오는 학생 또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은 뭐 이제 곧 방학인데 방학이 언제 하냐면 12월 중순쯤 하죠. 그리고 1월, 2월 한 2달 반 방학이에요. 사실은 뭐 학기 초에 약간 좀 느슨하게 치면 한 3달 정도가 거의 방학이죠. 그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따지면 6개월이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방학이에요. 1년에 반이. 그러면 4년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중에 2년만 다니는 거예요. 2년은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년 대학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 반 동안 학교 다니는 반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도 중요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나머지 반이 있어요. 나머지 반, 방학. 이 방학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방학은 학기 중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뭐 그랬으니까 쉬기도 해야죠. 쉬기도 해야 되는데 방학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방학 때 해야 될 일. 방학 때 1번 저 무조건 얘기하는데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 영어 공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과의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을 가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취업을 하던 전공을 살려서 하든 살리지 않던 제 생각에는 가장 뭔가 내가 지금 이번 방학에 뭘 해야 되지? 내 미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게 확실히 서 있으면 그 일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1, 2학년들은 그게 아직 안 서 있거든요. 모호해요. 내가 대학원을 갈지 취업을 할지 뭘 할지. 그럼 그런 시기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영어 공부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냥 공부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떤 시험이든 시험 응시를 하세요. 방학이 끝나는 뭐 이번 같으면 2월 초나 중순에 보는 시험, 토플이든 토익이든 탭스든 무슨 시험이든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하고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책이나 사서 이번 방학 때 이걸 다 봐야지 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시험을 보세요. 돈을 내고 시험 보고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것을 이번 방학에 하시고 다음 방학에 하시고 그 다음 방학에 하시고 그 다음 방학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떤 목표가 생기면 대학원을 가야지 아니면 어디 취업을 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춰서 방학 때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뭐 지금 이 강의는 대부분 2학년이니까 2학년 뭐 이번 겨울방학 때 무슨 멘토멘티 실험실에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리고 또 3학년 여름방학에는 또 졸업실험도 해야 돼요. 3학년 겨울방학에는 뭐 내가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원 실험실에 가서 그 실험실을 또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인턴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무슨 공모전이나 아니면 또 보통은 3학년 겨울에 이제 4학년 때 취업하는 친구들은 바로 취업하려는 하는 친구들은 4학년 때 기사 시험도 보고 뭐 그러다 보면 3학년 겨울에는 그런 거 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 방학 정도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래도 방학이 이제 이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 없네. 근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못해요. 지금 시작하셔야 그 다음 방학에도 그 동력이 남아서 조금이나마 더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방학에도 또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공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 전공 공부는 말고 일단 영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적어도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내가
그 목표,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졸업생의 한 3분의 1 정도가 대학원을 가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취업을 하는데 그 중에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친구가 그 3분의 1에 한 3분의 1 정도 될까? 나머지 3분의 2는 전공과 무관한 취업, 뭐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거의 전체 3분의 1은 졸업하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3분의 1에,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3분의 1, 전공을 살리든 살리지 않든 취업에 하는 3분의 1,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3분의 1.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는 사실은 한 2학년 말 정도에 여러분들 그 3분의 1 어디에 내가 속할 것인지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대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남은 3분의 1을 빼고 취업을 하는데 전공을 살려서 할 것인가 전공을 살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 겨울이 지나고 3학년 1학기 첫 날 딱 되면 넌 졸업하면 뭐 할 거니? 라고 물으면 뭘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방학 때 무엇을 했고 이번 학기에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 거다 라는 것에 대한 플랜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남은 이제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남은 2년을 얼마나 잘 대학생활을 하느냐는 이번 겨울에 달려 있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학기 부족했지만 하여튼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공지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강의를 업로드하면서 하긴 할 텐데 기말고사 얘기했었죠. 기말고사는 12월 18일이었던 것 같은데 12월 18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요. 2시에 문제를 어디다 어떻게 오픈한다라는 것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릴게요. 그때 오픈하고 4시 전에, 그래서 아니면 4시 10분까지든지 제가 또 시간을 정할게요. 그때까지 답안지를 사진을 찍으셔서 그것을 답안지가 몇 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채점할게요. 당연히 오픈북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오픈북일 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엄청 어려운 생각하는 문제를 내거나, 근데 제 강의 중에서 이렇게 그렇게 낼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를 좀 많이 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고민해 볼게요. 아마 문제 형식은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나갈 텐데 어떻게 될지는 제가 한번 남은 한 주, 2주 동안 고민하면서 문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학기에는 꼭 제 강의에서는 이제 만날 수 없겠지만 제가 3학년 심화생물학을 하니까 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는 꼭 교정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